안녕하십니까. 기억을 전하는 사람 기전사 6편 시작하겠습니다. 제8장 각종 기억 기술을 어떻게 일상생활에 적용할 것인가 라고 하는 8장이 적용 심화편이 되겠고요. 그리고 9강, 10강, 11강, 12강은 저자의 조언이나 충고입니다. 기억력을 보다 유지하고 확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어떤 조언이나 충고고요. 그리고 12장은 전체적인 또 테스트를 또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핵심 주요 본문 내용으로는 8장 마지막 편이 되겠습니다. 네, 먼저 들어가면서 기억 효율을 높이려면 일반적으로 재미가 있는 거, 의욕이 있는 것들은 잘 기억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이제 뇌의 신호를 보내줘서 이제 잘 기억이 된다. 이제 일반적인 것이죠. 근데 이제 요것은 이제 한 발 더 나가면 배경 지식이 많은 부분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정보가 들어와도 기존에 가지고 있던 배경 지식 속에서 범주화를 하는 거거든요. 기존의 배경 지식에서 정크 단위로 묶어나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억이 잘 됩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하는 것은 이렇게 배경 지식이 좀 부족하다 하더라도 이상한 것이나 특별한 것, 이러한 방법으로 해서 기억 훈련을 하는 것이죠. 기억 훈련을 통해서 이제 자기 자신의 잠재력을 개발하고 자기 자신 스스로가 한두 번 이제 따라 해보신 분들은 놀라게 되죠. 아, 이렇게 하는구나. 이거 참 신기하다. 이럴 수 있고요. 그냥 이제 훈련을 안 해보신 분들은 아직까지 이제 저게 맞나? 이제 이러고 계실 겁니다. 5편에 이어서 6편은 이제 적용 사례, 이제 확장을 해나가는 건데, 여기서 저자는 적용 사례에 대한 심화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훈련할 것인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친구, 이웃, 고객과의 관계라고 하는 카테고리에서 얼굴과 이름을 기억한다. 얼굴과 이름을 기억한다는 건 매우 관계 속에서 좋은 거잖아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사람 이름을 잘 기억하지 못하는 게 있는데, 여기서 이제 저자가 소개하는 것으로 많이 써보면 정말 기억이 잘 나거든요. 얼굴과 이름을 이제 훈련하는 방법은 일단 첫 번째는 모든 기억은 관찰에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변의 얼굴, 주변 사람들의 얼굴을 한번 자세히 관찰해 보세요. 관찰 속에서 모양과 특징을 찾아내는 겁니다. 근데 모양과 특징인데 우리가 항상 이런 것은 이제 이미지화한다. 그 사람의 모양, 얼굴을 떠오른다 라고 했는데 5편에 이어서 이미지화한다 라고 하면 무엇이라고요? 형상화라고요. 그 이미지화, 주변의 사람들의 얼굴을 관찰하는데 일단 모양에 대한 관찰이지만 그 모양에 대한 느낌을 같이 이제 관찰을 하고 하면 좋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느낌, 모양과 느낌, 이것을 이름하고 연결시켜서 기억하는 겁니다. 그래서 얼굴의 특징과 이름을 연결해서 이제 훈련하면 이제 기억이 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요건 습관이에요. 이게 아이들 장난하는 것 같습니다. 어릴 때 보면 이름 가지고 막 장난치잖아요. 근데 그게 오히려 이렇게 이름 기억하기에 좋다라고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전화번호인데, 전화번호 기억하는 거는 이제 전화번호 뭐뭐뭐에 이건 의미가 없잖아요. 그 사람의 얼굴, 그 사람의 이름과 같이 전화번호도 3박자로 이어서 이제 스토리로 만들어서 기억하는 거. 그러려면 숫자 이미지 변환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숫자 이미지 변환은 여러모로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숫자 이미지 변환, 여러분들이 00부터 99까지 만들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네, 전부 다 까무러친다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래에다 신청해 주시면 저희가 무료로 변환된 거 파일을 드리니까 그것을 가지고 작업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친구, 이웃, 고객과의 관계 속에서 또 하나 이제 기억하는 것이 생일인데, 요 생일을 기억해주고 이야기하면 이제 좋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생일을 기억하는데, 이제 저자는 이제 1월부터 12월까지를 이제 다른 것으로서 변환해가지고, 1월부터 12월까지를 변환한 것과, 그리고 숫자 이미지 변하는 것을 결합해라. 이렇게 해서 이제 기억하면 좋다. 이렇게 하는 건데, 가령 이제 1월부터 10월을 특정 이미지로 이제 미리 만들어 놔야 되겠죠. 그럼 이제 가령 뭐 1월 달이다. 그러면 뭐 1월은 연을 많이 하니까 뭐 연으로 이제 하고, 이제 예제입니다. 2월 같은 경우는 이제 추우니까 이제 귀마개라고 이제 하고,
5월 달은 뭐 어린이들이 있으니까 뭐 풍선이라고 이제 이미지를 5월은 풍선의 달 뭐 이런 식으로 바꿨다라고 하면 가령 이 내가 아는 사람이 1980년 5월 20일생이다. 그러면 1980년 그러면 19는 띄고요. 80년이다 그러면 우리 숫자 이미지 변환에서는 80일간의 세계 일주거든요. 에듀벨룬이에요. 그래서 80일간의 세계 일주고요. 그러면 80일간의 그 세계 일주를 하는데 풍선 5월 20일생이니까 5월이니까 만약에 풍선 이미지다 그러면 80일간 세계 일주에 풍선을 잔뜩 들고 20일이다 그러면 인공위성이거든요. 그러면 80일간 세계 일주에 풍선을 잔뜩 들고 인공위성까지 날아간다. 이렇게 하면 이제 1980년, 80년 5월 20일 이런 식으로 이제 생일을 기억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게 유치한 것 같지만 상당히 강력해요. 한번 해보시면 압니다. 안 해보고 안 하시면서 자꾸 이렇다 저렇다 하지 마시고요. 한번 해보세요. 자, 두 번째 적용 사례는 일상적인 생활. 일상적인 상황 같은 경우에서 적용하는 것 같은 경우에는 살 물건, 목록 만들기. 이건 너무나 이제 자주 쓰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건 내가 뭐 이제 슈퍼 간다, 마트 간다. 그럼 메모지. 메모지 대신에 이제 기억하고 가면 좋잖아요. 근데 아무리 기억력이 좋아도 메모하는 건 좋은 것 같아요. 메모하고 가는 게 사실은 좋은데 가령 이런 상황이죠. 메모를 했는데 그 메모지를 잊어버렸다. 그러면 어떡하지? 이렇게 하면 미리 기억해 놓은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기억해 놓은 거를 정해 놓은 길에 따라서 이제 가서 이제 쇼핑을 하면 된다. 이렇게 하는 거고요. 두 번째, 일상적인 상황에서 아무데나 둔 물건 찾아내기. 이거 굉장히 어렵거든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제일 좋은 건 뭐예요? 내가 그 집에 아무데나 던져놓고서 그거 기억하는 건 약간 쪼다 같잖아요. 그냥 원래는 다 정해놓는 건데 정해놓은 장소에 놓는 게 제일 좋은 거죠. 그러면 머리가 스트레스를 덜 받아요. 그러니까 정해놓는 건데 이걸 또 깜빡해가지고 정해놓은 장소에 두질 않았어. 이럴 때 이제 쓰는 거죠.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이제 회상하는 겁니다. 내가 순차적으로 회상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마지막에 물건을 어떻게 했었지? 라고 하는 것이 기억이 난다. 그래서 어디다 뒀지? 하고 물건 찾을 때 잘 찾는 사람이 있고 못 찾는 사람이 있어요. 잘 찾는 사람은 어떤 게 뛰어난 거예요? 회상하는 게 뛰어난 거예요. 근데 못 찾는 분들은 그렇게 이제 이 그림으로 떠올리는 이 능력이 이제 조금은 부족한 거죠. 자, 세 번째. 가스레인지에 불은 정말 껐나? 이거 굉장히 위험한 거잖아요. 그리고 불안한 거잖아요. 바로 이제 이런 것도 이제 기억법을 쓸 수가 있는데, 이런 거 같은 경우, 뭐 가스레인지 뿐만 아니죠. 겨울에 뭐 보일러 켜놓고, 나 끄고 나왔나? 뭐 이런 거 많잖아요. 이럴 때 이제 이런 목록들을 아마 집을 나설 때 점검해야 되는 목록이 많아봤자 뭐 3가지에서 한 5가지 정도일 거예요. 뭐 가스불 껐나? 보일러 껐나? 고양이 밥 줬나? 수도 잠궜나?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가장 좋은 거는 목록을 한 4가지, 5가지 정도 해서 이제 신발 신으면서 뭐 하면서 1번, 2번, 3번, 4번 이러면 이제 스스로 이제 목록을 스스로 이제 점검하는 거죠. 점검하면 이제 마음이 편하게 나갈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집이 목록까지도 이제 정해놓은 것도 이제 힘들다. 그러면 포스트잇으로 해서 문에다 이렇게 붙여놓으면 되잖아요. 점검했으니까 이렇게 도구를 활용하고 그것이 안 됐을 때 기억하는 습관을 이제 가져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상적인 상황에서 기억 훈련을 적용하는 거 마지막인데 자신의 삶에 좀 더 그러니까 이제 규율은 성공의 기본 조건이다라고 하면서 정확히 작업하고 집중해서 작업하는 것이 가장 빠른 것이다. 그래서 스스로 이제 그 규율을 정하는 게 좋은데 보통의 경우는 이제 강제적인 규율이잖아요. 학교를 가야 되고 또는 직장을 가야 되고 그러면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나야 되고 이거는 이제 뭐 버스를 또는 지하철을 뭐 어떻게 타야 되고 이런 것들은 내가 정한 게 아니잖아요. 어떤 일정한 정해진 거에 내가 이제 편승을 하는 거죠. 내가 이렇게 올라타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거를 가지고서는 내가 이제 규율을 지킨다, 안 지킨다, 이거 잘 몰라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기억력 스포츠를 하다 보면 기억 훈련을 하고 이제 대회 참석을 이제 권하는 파트예요. 요 파트는. 그래서 대회 참석을 하면 누가 대회 나가라고 그랬어요? 기억력 훈련 뭐 대회 꼭 나가야 되나? 아니잖아요. 그런데 내가 이런 것을 정해놓고 대회에 참가하기 위해서 이제 훈련 스케줄을 짜고 그런 스케줄 맞춰서 이제 본인이 단련하고 이러한 것들 속에서 자신의 삶을 규율 속에서 단련하면 보다 계획적인, 책임이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적용 사례에서 가장 이제 중요한 거, 학교와 직장인데,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협회 사무실에 있다가 이런 전화를 많이 받는데, 이분도 역시, 이 저자도 이런 질문을 참 많이 받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기억 기술을 학교 공부를 하는데 적용되느냐. 그러니까 기억 기술을 하면 학교 공부에 도움되느냐. 이런 질문을 자주 받았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처음에는 아니라고 했답니다. 처음에는 본인은 아니다라고 대답했는데 지금은 적용된다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한다고 그래요. 그거는 이제 무엇이냐면 저자가 이야기하는 학교 공부에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거는 결합하고 집중하고 이런 능력이 결국에는 학업 능력에 도움이 되는 능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엇이냐면 기억 훈련을 당장 시험 잘 보려고 당장 무엇을 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기억 훈련 과정에서 이제 결합 능력, 집중 능력 이런 게 쌓여서 도움이 된다는 거지. 바로 내일 시험인데 오늘 기억 훈련 해가지고 도움된다? 네, 이거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학교와 직장에서 외국어 배우기. 특히 이제 듣고 관찰하는 것을 통해서 말하는 것도 쉽게 배울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요. 이제 어휘력을 키우는 데는 너무나 땡큐죠. 그래서 음과 뜻을 연상법을 통해서 편안하게 기억한다. 이거는 우리나라에도 시중에도 많이 나와 있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에 또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변환해 준 거는 약발이 덜해요. 기억 효율이 덜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본인이 직접 연상하고 본인이 직접 음과 뜻을 결합하고 한 것이 정말 기억이 오래 남는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 기억 훈련, 결합하고 변환하는 훈련을 해서 스스로가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역사적인 연대와 사실. 역사연도 기억하기라고 하는 종목이 기억력 스포츠 종목이 아예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저자가 이야기하는 거는 00부터 2000년도까지를 이제 센츄리, 그래서 1세기, 2세기, 3세기 네 자리 연도를 기본으로 했을 때 앞에 두 자리는 센츄리잖아요. 1600년대, 1500년대, 300년대, 40년대 이렇게 앞에 연도는 이제 세기를 나타내니까 요 세기는 사람의 이미지로 미리 변환시켜 놔라. 그러면 좋다라고 하는 거고 뒤에 두 자리는 우리가 이미 숫자 이미지로 변환한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령 18세기다라고 하면 이 저자의 말대로 로빈 훗으로 이제 변환을 했다고 쳐요. 그러면 1789년을 만약에 기억한다. 그럼 17이 로빈 훗이에요. 그리고 89는 뭐예요? 우리가 이미지 변환해서 팔굽혀펴기잖아요. 그러니까 로빈 훗이 팔굽혀펴기를 하는데 이제 중요한 사건 뭐죠? 1789년 프랑스 대혁명이죠. 로빈 훗이 팔굽혀펴기를 해서 프랑스 대혁명에 참가해서 예, 혁명을 성공으로 이끈 거예요. 이렇게 이제 하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 그러면 또 20가지의 또 이미지 변환의 작업이 필요하고, 또 거기에 따른 또 이제 기억을 또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00부터 99까지 이제 변하는 게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두 자리로 하는 겁니다. 가령 이제 17 그러면 일치거든요. 우리 숫자 변환으로 하면 일치예요. 89는 팔굽혀펴기잖아요. 그러면 일치된 마음으로 팔굽혀펴기 운동을 해가지고 프랑스 혁명을 참가해서 성공을 시킨 거예요. 일치해서 팔굽혀펴기 운동을 한 것이죠. 바로 이제 이렇게 진행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자, 학교와 직장에서 적용 심화, 원고 없이 연설하기. 그러니까 고대 로마에서는 이제 기억술이 수사의 이제 필수 과목이었다라고 하죠.
예전에는 이제 그만큼 종이도 귀했고 이러니까 기억과 기억에서 기억으로 전하는 것, 일들이 많았겠죠. 이러고 또 그리스 로마 영화 같은 데 보면 말 한마디에 사람이 죽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말도 잘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원고 없이 연설하기 부분은 여러 경로를 통해서 많이 나오고 있는데, 많이 사용하는 것이 이제 기둥과 기둥들을 연결하면서 장소로서 이제 해야 될 거를 해가지고 연설하는 방법인데, 원칙적으로 보면 단어를 기억하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래서 문장을 요점 형식으로 만들어서 정해놓은 순서대로 하나하나 지점을 찾아가면서 하면 이제 괜찮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한다라고 이제 알려주는 건데, 안 될 것 같죠? 안 될 것 같죠? 정말 됩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가지고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말씀은 해보지 않고는, 될까 안 될까? 이거 뭐 연습하고 훈련해 보는데 뭐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많은 시간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이제 자꾸 안 해보고 안 된다 하지 말. 저 될까? 자꾸 의심하죠. 이거 될까? 이거 하는 동안에 한번 해보겠네. 한번 해보세요. 기적의 기억법. 시작을 할 때 우리가 기억 훈련을 하면 좋은 거 10가지를 했어요. 기억나세요? 10가지. 기억 훈련이 필요한 10가지를 했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10개의 지점을 다루는 그런 예제를 또 한번 우리가 해봤습니다. 그러면 연설하는 부분하고 뭐 비슷하니까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기억 훈련이 필요한 10가지. 첫 번째가 뭐였죠? 좋은 기억력은 지식과 교육의 전제 조건이다. 이러면 첫 번째는 포인트가 뭐예요? 좋은 기억력이 키포인트로 잡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좋은 기억력은 지식과 교육. 그러니까 지식과 교육의 키포인트예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정해놓은 길 따라가기 할 때 첫 번이 뭐였어요? 아파트 정문, 퇴근해서 아파트 정문이었는데 그땐 백산수를 들고 갔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오른손에는 지식을 들고 왼손에는 이제 교육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제 조건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퇴근을 해서 집에 가는 전제 조건. 그러니까 기억력의 전제 조건은 정문을 지나는 거예요. 한 손엔 교육, 한 손엔 지식을 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가 뭐였어요? 기억 훈련이 필요한 10가지 중에 2번, 환상을 자극한다. 근데 2번 장소가 경비실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키포인트는 뭐예요? 자극이에요? 아니죠. 환상이에요. 그러니까 경비실을 이렇게 봤는데, 와, 경비실에 와인바가 쫙 갖춰져 있고, 에어컨하고 뭐 그냥 공기청정기가 쫙 있고, 경비실이 100평이야. 환상적이죠. 예, 이런 상상을 하는 겁니다. 정문을 지나는데, 그러니까 오른손에는 지식, 왼손에는 교육을 들고 경비실을 지나는데, 와, 와인바가 있는 환상적인 경비실을 지나는 거예요. 근데 3번, 창의력을 향상시킨다.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이제 계단을 이렇게 올라가는데, 왜 계단 올라가면 땡땡땡땡 소리 나면서 몇 칼로리 이렇게 됐다라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3번, 창의력을 향상시킨다. 여기서는 창의력이잖아요. 그러니까 계단을 오르는데 땡땡땡땡 살 빠지는 소리가 이렇게 울리는 이런 계단이 있는데, 참 창의력이 돋보이는 계단인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창의력은 계속 올라가면서 향상을 시켜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자, 4번은 3가지예요. 감각적 인지 능력, 사회적 능력, 표현 능력이 강화된다. 이렇게 됐잖아요. 근데 4번 장소는 엘리베이터였고, 여기서 키워드, 핵심 포인트는 뭐예요? 인지 능력, 사회적 능력, 표현 능력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장소는 엘리베이터예요. 그래서 이제 창의력이 향상되는 계단을 지나서 엘리베이터를 뚝 눌렀어요. 엘리베이터를 딱 탔는데, 앞집에 있는 앞집에 인지가 살아요. 근데 인지가 노래를 하고 있고요. 윗집에 아저씨가 있는데 사회를 보고 있어요. 그런데 표현이 걸작이야. 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게 3개예요, 3개.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앞집 인지가 감성적으로 앞집 감성적인 노래를 하고 있고 윗집 아저씨가 사회를 보고 있는데 표현이 걸작이야. 자, 그러면 처음부터 한번 이렇게 돌아가 볼까요? 자, 내가 이제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처음에 정문을 지나는데, 기억력은 지식과 기억의 전제 조건이다. 경비실을 이렇게 지나는데 환상을 자극한다. 계단을 오르는데 창의성이 향상이 돼.
그리고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감성적인 인지와 사회적인 능력, 그리고 사회적인 능력, 그리고 표현 능력이 표현 능력이 좋아져.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무슨 연설이나 뭘 할 때 포인트, 핵심 포인트와 이 장소, 지점을 결합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상당히 중요한 점이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여기 사진 지나가죠. 요 그림 지나가죠. 저희는 기억의 장소가 이렇게 풍부하게 돼 있어요. 풍부하게 돼 있다라고 하는 건 무슨 말이냐면 정문, 그러면 딸랑 정문, 문만 있는 거야. 이런 식으로 돼 있으면 이렇게 연설문이나 시라든지 이렇게 긴 문장을 하는 데서는 어려워요. 그래서 이렇게 풍부하게 정문뿐만 아니라 정문 옆에는 기둥도 있고 이런 식으로 주위의 사물들이 같이 표현되어 있는 기억의 궁전이 유리하다.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아시죠? 그래서 기억의 궁전을 정할 때 우리가 433, 위에서 아래, 정크 단위, 시계 방향 뭐 이렇게 다 스토리로 이렇게 정한다고 했잖아요. 그럴 때 딸랑 장소만, 지점만 정하지 말고 나머지 구성물들도 같이 이렇게 표현해 줘야 돼요. 그래야 내가 그 그림을 그리면서 긴 문장을 연결할 수가 있습니다. 아셨죠? 자, 그 다음에 시를 배우는 것도 재미있다. 시 외우는 것도 연설문 외우는 거랑 거의 같습니다. 기억력 향상을 위한 이제 팁인데, 기억력 향상을 위해서 이제 표현 능력, 읽기 능력을 향상시켜라. 근데 이제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표현 능력과 읽기 능력을 향상시키려면 그림을 잘 그리거나 말을 잘하는 사람들은 관찰력이 뛰어나다. 그러니까 기억력 향상을 위해서 첫 번째 관찰력을 키워라라고 저자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자가 관찰력을 키워라 하는 얘기는 이 책에서 10번도 더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이만큼 관찰력이 중요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자는 관찰력을 키우는 거는 그냥 보는 것과 실제로 보는 것에 차이가 있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희가 이제 나아가서 생각의 탄생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 우리가 관찰력을 키우는 것, 그림을 그리는 것, 시각화, 우리는 모두 시각, 그림, 이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형상화라고 그랬죠. 그래서 보는 것과 똑바로 보는 것, 그냥 보는 것과 실제로 보는 것의 어떤 차이, 그것뿐만 아니고 듣는 것과 그냥 듣는 것과 아주 경청하는 것, 아주 자세히 듣는 것, 그런 차이, 그냥 맛을 보는 것과 제대로 맛보는 것, 이런 것들을 소개할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생각의 탄생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제 더 나가겠지만 정말 관찰이 중요하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고요. 두 번째, 집중력을 하는 훈련을 해라. 라고 하면서 바른 자세. 제가 지금 바른 자세로 앉아 있잖아요. 꾸부정하게 이렇게 하고 안 앉아 있잖아요. 바로 이게 왜 그래요? 그러니까 바른 자세하고 꾸부정하게 이렇게 앉잖아요. 이 자세로 보면 꾸부정한 자세가 바른 자세보다 산소를 30배나 더 소모한대요. 그러니까 자세가 바르지 못하면 산소가 더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기억을 하기 위해서는 뇌에 산소가 있어야 되거든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제 바른 자세, 되도록이면 바른 자세로 훈련을 해라라고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스트레스를 긍정적으로 관리하라. 이거는 이제 당연하다고 제가 그랬죠. 네, 스트레스를. 그리고 운동 능력을 향상해라. 그러니까 두뇌 운동, 기억력 훈련한다고, 두뇌 운동한다고 운동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운동도 열심히 해야 된다. 운동을 열심히 해야만 두뇌 운동도 잘 된다. 이런 뜻이거든요. 신체 운동을 하면 좌방고, 좌뇌, 우뇌에서 같이 이게 발달한다. 신체 운동 자체만으로도. 이런 사례는, 이러한 실험과 보고는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치매에도 하루에 30분씩 걷기만 해도 치매가 예방된다고 그러거든요. 바로 이건 신체 운동을 통해서 두뇌 운동을 활성화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우리 김 팀장님이 잘하는 게 있어요. 자, 오늘 오른손으로 하시는 분들은 왼손으로 이름을 써주시고요. 왼손 하시는 분은 오른손으로 써주세요. 이런 거 하거든요. 바로 이게 뭐예요? 신체 교차 연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른손으로 능숙하신 분들은 왼손으로 하게 되면 이제 그 반대쪽의 운동 능력도 향상되고 두뇌가 결국에는 향상된다. 바로 신체 교차 연습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 이것으로 8장 심화를 마치고요. 그리고 9장 같은 경우는 특수한 기술, 그래서 카드 기억하기. 요 카드 기억하기 방법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데요. 요건 숫자 이미지 변환하고 똑같이 52장의 카드를 이제 소리 값으로 변환한 카드로 해서 이제 기억하는 거예요. 근데 요 카드를 막 외우고 기억하는데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거 외워서 뭐 하지? 또 이런 분들 또 항상 있습니다. 어디 가나 이런 분들. 이러한 두뇌 운동들은 이진수 기억하기하고 이제 거의 비슷한데요. 여기 저자도 이진수 기억하기하고 같이 이제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거 왜 하는 건가? 우리가 구구단을 하면 한 자릿수 한 자리는 너무 많은 반복을 통해서 익숙하잖아요. 근데 두 자리와 두 자리는 머릿속에서 여기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2단계, 3단계의 과정, 거치는 과정이 필요해요. 암산을 하기 위해서는. 카드 기억하기나 이진수 기억하기가 바로 머릿속에서 한 번 더 변환하고 두 번 더 2차, 3차의 변환 과정을 하는 복합 훈련을 하는 것으로서 최적화된 운동이거든요. 이러한 운동을 하는 건데 자꾸 그거 외워서 뭐 하냐고 자꾸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이 양궁 연습하는 데 가서 그거 왜 하냐고 물어보는 거랑 똑같아요. 무식한 얘기니까 여러분들은 절대 그거 왜 하냐고 물어보지 마세요. 그거 되게 무식한 얘기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한 걸음 이제 더 나가면요. 그럼 이러한 카드 기억하기나 이진수 운동을 왜 하느냐. 지난번에 뭐라고 그랬죠? 30대까지 단기 기억, 이 작업 기억 용량이 30대까지 피크에 오른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6개까지 오르다가 40대에 가서 이제 5개 이렇게 준다라고 이제 줄어간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이것은 이제 일반적인 평균치를 이야기하는 거고 30대에 단기 기억을 9개까지 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그럼 9개 한순간에 짧은 시간에 9가지의 기억 처리를 하는 거예요. 그럼 대단한 거죠. 대단한 겁니다. 바로 이 중충 기억 훈련을 해야만 이렇게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지난번에 6개에서 5개로 이제 줄는 요 40대에서 50대 초기 요 시기에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20% 정도가 이제 뇌 단기 기억 용량이 줄은 건데 이거 가지고 깜빡깜빡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다른 사용하지 않는 뇌를 사용하는 까지의 시기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바로 그런데 6개가 아니라 우리가 9개까지를 사용한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어마어마한 거죠. 예. 이 단기 기억 용량을 50%까지 확대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 중요한 훈련을 하는 건데 이거 왜 하느냐고요? 네. 이렇게 무식하게 여러분들은 절대 묻지 말기를 바랍니다. 자, 10장, 11장은 어떻게 시작하느냐, 어떻게 좋은 컨디션 유지하느냐, 이런 일반론적인 이야기고요. 12장은 이제 훈련을 다 했으니까 다시 한번 테스트 해보자. 네, 이렇게 해서 훈련지를 담아놨습니다. 자, 이것으로 기억의 기적법 소개를 마쳤습니다. 이제 다음 편에서는 EBS 다큐 프라임 기억의 비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기서는 실증적인 사례들을 많이 담아놨습니다. 그래서 꾸준히 기전사, 기억을 전하는 사람 기전사 시청해 주시고요. 그리고 많이 공유해 주시고요. 오늘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